미국의 테슬라하고 중국의 BYD라고 있어요. 전기차 가성비인데 2,800만 원이에요. 그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데 BYD는 오늘 또 신고가예요. 중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현대기아차는 계속 내려가고 중국은 미국에서 관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BYD가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도 관심을 좀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한국전력은 계속 유입을 봐도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과 2분기 특히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은 더 많은 전력량을 쓰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수가 되었다면 올해 배당까지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전력 실적은 더 많이 개선될 거고요. 배당 확대. 제가 볼 수 있는 건 배당 확대가 이제 앞으로 투자자에게는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주식 중에서 지금은 이건 주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주식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2차전지에 맹신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2차전지에 엄청 많이 당했어요. 뭐 에코프로, 뭐 LG화 같은 경우 보면 차트 이거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플 건데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오늘 같은 날도 신저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주가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아까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뒤로 계속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체가 와야 되는데 공매도가 너무 세니까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시세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빨리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에 너무 맹신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약간 주가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실적 발표할 때 약간 체크해야 할 만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할 때 이제 주력 상품이 있겠죠. 이번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불닭이 불닭볶음면 완전히 그냥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근데 저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요. 아 그래요? 너무 매워.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도 좋아하는가 봐. 요번에 완전히 날아가잖아요, 진짜. 그게 괜히 닭이라고 날아가는가 봐.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날아가는데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어디에서 많은지 이제 주가의 위치도 보면은 주가가 지금 높은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거래량과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적 전환까지 된다면 그걸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해야자. 그겁니다. 그럼 이번 MSCI 반기 리뷰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편입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비중이 약 한 10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번 5월달에는 삼양식품이 들어가고 하나시스템도 들어갔어요. 근데 빠진 거에 아까 얘기했던 에코프로 계열의 머티리얼즈가 빠졌고 NC소프트가 빠졌습니다. 빠졌던 부분인데 역시나 불닭볶음면이 이 모건 스탠리를 현역을 하고 좋아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방산 특히나 이제 방산이 우리나라가 또 특화했던 부분들이 하나그룹이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SCI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준다. 대신에 거기에서 사줬다고 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지 마라.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시가총액이 괜찮게 진행되어야 그들은 또 편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할 때는 호재입니다. 호재니까 주가가 급등하겠죠. 저는 그래서 MSCI에 편입을 한다 미리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에 저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합니다. 오히려 매도를 취하다. 그거 보고 사면 늦다. 그러면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있다고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상 중국 시장을 많이 좀 요즘에 많이 좀 보는데
중국 하면 왠지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미국 보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하고 중국의 BYD라고 있어요. 전기차 가성비인데 2,8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못나지 않았어. 대신에 너 타봐 하면은 사고 나면 이제 뭐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일단 가성비로 승부를 합니다.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데 BYD는 오늘 또 신고가예요. 중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응원을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계속 내려가고 중국은 미국에서 관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BYD가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도 관심을 좀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지나치게 약간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평가가 철강이겠죠. 예, 철강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전 부분들에서 얘기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요즘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뭐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리고 이번 올해 25년도에 전반기의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24년도의 1분기 실적보다 25년도 실적 좋은 것들은 앞으로는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계속 관찰해야 돼요, 진짜.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냥 그 기업은 가겠지. 근데 뚜껑 딱 열었는데 오메 이거 뭐야? 내려가 있네. 어떡하죠? 한수님 어떻게 해요? 왜 공부 안 하고 관리 못 했나요? 하면 그냥 잊어버렸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그것도 복이 또 오더라고. 그럼 약간 이건 정말 과대평가됐다, 이거는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테마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대평가. 요즘에 사실상 이제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뭐 지금부터 더 갈 수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매수하기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밸류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차전지 또는 LG그룹들 많이 좋아하는데 LG그룹이 유독 이렇게 못 가요. 왜냐면 옛날에 휴대폰 보면은 삼성 휴대폰 갤럭시 또 LG 옛날에는 이제 초콜릿폰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초콜릿폰 알 건데, 근데 그거 알면 아재입니다, 아재. 그거 알면 아재예요, 아재. 그 당시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LG전자 그룹에서 가전을 빼고 휴대폰 사업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모빌리티로 바꿨거든요. 전장 사업으로 바꿨던 부분인데 LG 그룹이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LG 그룹을 너무 짝사랑하지 말고 좀 안타까운 그룹이긴 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이 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자사주도 좀 팍팍 좀 사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종목을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고점에 물리기도 하는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은 사실상 이거죠.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와요. 많이 갖고 와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갖고 온 것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다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돈으로 먼저 맞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기회가 오거든요. 1년에 한 번은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크게 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일 때가 있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내가 진짜 투자하고 싶은 기업, 가지고 싶은 기업, 후회하지 않은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공부한 그걸 믿음으로 과감하게 좀 사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부터 먼저 하시고 너무 답답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나의 성향,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것들을 좀 정해줄 겁니다. 그럼 성공한 투자자하고 실패한 투자자를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명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공한 투자자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가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남들은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다 이런 걸 하는데 네. 생각보다 주식 투자가 어떤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꾸준함 그리고 그 기업들을 얼마만큼 지켜봤는가 이것들을 좀 백데이터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성공 투자자는 꾸준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더라. 근데 뭐 실패한 투자자는 잦은 매매, 잦은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신용 매매. 그리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일단 노력을 안 해요. 왜 웃으시죠? 설마 손 씻는. 네. 그거를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스스로 느끼고 변화를 해야 이제 그 과정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주식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 고집이 세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시고 이렇게 사시라 하고 하는데 안 사.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살까요? 물어봐요. 아니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올라가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래도 좀 믿어주시고, 그래도 주식 경력이 제가 2006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17년, 18년, 19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의 경험 좀 믿고 투자하는 데에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믿을 때가 좀 답답하죠. 그럼 앞으로 이 종목 그냥 사서 모으면 된다 이렇게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걸 추천하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이제 몰빵하고 이제 다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시나요? 마음의 짐도 무거워지고 일단 물량도 무거워진다고. 예, 그래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주, 뭐 우리금융주주 같은 종목. 그리고 조선주들, 조선주 많거든요.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LNG선에 특화됐던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K-팝, K-뷰티 놓치지 마시라. 그리고 또 가치주하고 성장주 구분이 약간 모호해진다고 그런 시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주는 시간을 사야 됩니다. 네. 성장주는 가치주보다는 시간을 좀 덜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 볼펜이라고 치면 볼펜에 쓰이는 시기가 있겠죠. 예, 뭐 지금처럼 펜을 써야 될 시기에 있다. 그때 맞춰서 출시를 하면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배당 그리고 그 회사의 유보금. 왜냐하면 불황이 왔을 때 그 기업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업력이 괜찮은지.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CEO, 이 CEO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만약에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그리고 뭐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 이러면 주주들은 싫어하거든요. 외국인이 이번에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높은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국인이 이제 실망 매물을 좀 던졌어요. 다행히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받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들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전환사채 BW 발행하는 이 신주인수권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한 기업을 보십시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를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뉴스 매매. 뉴스 매매 늦게 따라가는 매매. 이거를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유튜브 보니까 단기 매매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튜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이야. 정말 신의 경지에 있는 분들인데 초보분들이 쉽게 못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하서라도 처음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한 많이 하는 게 비중 조절.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 만약 예은 그 앵커님이 오늘 만약 주가 10,000원에 샀어. 내일 9,000원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은 있어. 팔 것 같아요. 돈 있어 팔아요? 오늘 10,000원 샀어. 그럼 내일 9,000원 됐어요. 그럼 1,000원 손실인데 팔아요? 돈은 있습니다. 뭐 고민 하실까요? 조금 해볼 것 같아요. 더 사지 않을까요? 그래요?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또 사죠.
다음 날 또 빠져 8,000원으로. 아이고. 그럼 또 사요. 이게 물타기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평단가를 낮추는 네. 형태를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하더라. 네. 그래서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물타기.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인가요? 물타기는 자살행위다. 자살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샀던 자리에서 뭐 잘못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깔끔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 샀구나. 일단 네. 빠져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나온 섹터가 있겠죠. 업종들. 그 업종을 새롭게 다시 또 진입하는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많이 하면 비중은 엄청 커지고 네. 주가는 아까 같이 에코프로처럼 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진흙탕에 한번 빠지면은 잘 네. 빠져 못 나오는 것처럼 네. 계속 발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추가 매수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네. 상향 패턴이 내가 산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불타기로 하더라고요. 불타기인데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불을 어떻게 또 타냐 또 불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야 되냐 근데 정확한 명칭은 피라미딩입니다. 피라미딩 분할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형태를 좀 더 추가해서 사시면 좋다.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나의 관점이 맞았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오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관점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는 주가의 오름세가 계속 된다. 약간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묻지마 매수 이런 행위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살짝 경고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묻지마 매수는 그냥 카드로 친다면 네. 패를 안 보고 네. 그냥 베팅하는 거죠. 이게 좋은 펜지 좋지 않은 펜지도 모르고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묻지마 투자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정말 돈을 그냥 피 같은 돈이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면 그건 남존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 투자에는 수업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네. 그런 어이없는 수업료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책이라도 조금씩 보고 또 우리 또 여기 경제 전문가님들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채널에 또 많이 나오시던데 그분들 말 듣고도 투자를 해야죠. 공부 조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한수님과 함께 투자에 관한 확신과 방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귀한 인사이트 주신 한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토요일 날 우리 88TV 증권 방송에서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자막에 좀 나갈 건데요. 유튜브에 오시면 종목 진단이라든지 종목 추천 그리고 시황 그리고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전략을 드릴 건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요. 아마 녹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또 지난 시간에 올라갈 거니까 녹화 방송은 꼭 찾아서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다 초보 시절이 있어요. 네. 저도 옛날 초보 시절 때 투자하면서 많이 잃었거든요. 많이 잃어보면서 또 수익도 내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포기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남들이 보는 종목 이상한 종목 보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치를 받고 본질 가치를 시장이 안 좋을 때 본질 가치가 너무나 싼 주식들, 저평가 주식들 지금과 똑같아요. 네. 저평가 주식들을 계속 꾸준하게 모아서 진짜 주가가 분출할 때까지 끝까지 버틴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인내, 그리고 비중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리먼 사태 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전재산 투자하면서 결혼 자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아이고. 손해를 마이너스 60%까지 갔었어요. 그걸 회복할 때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무서워서 계좌를 못 봤어요. 오늘 계좌 보면 마이너스 30, 내일 35, 내일 모레 45, 60%, 70%까지 가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기업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것 같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모으시고요. 종잣돈을 모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시장에만 집중하고요. 기업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1년 안에는 또 한국 시장이
또 위아래로 또 바운딩을 많이 치거든요. 예, 그때 쳤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종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싶은 종목들을 좀 많이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치를 느끼고 수익까지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